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 랭키쇼. 오, 나의 수식. 안녕하세요. 유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수지입니다. 관세 불확실성이 또 점화되고 있습니다. 그린란드 이슈로 인해서 간밤에 유럽 증시가 일제히 급락으로 장을 마치게 됐죠. 오늘 우리 증시도 장 초반만 해도 흔들리나 싶었습니다. 반도체 투톱, 현대차까지 그동안 폭주를 했던 종목들이 다 빠지게 됐죠. 그런데 어느새 낙폭을 줄여가고요. 코스피, 코스닥 또 빨간불이 들어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코스피가 상승으로 돌려내고 있고요. 코스닥이 특히나 985포인트 선까지 오르면서 오늘은 천스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로봇주들 여전히 불기둥을 세우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빠지나 싶었더니 빨간불 돌아섰죠. 코스닥에서는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오늘 또 강한 상승을 보여주면서 현재 시총순위 높였고요. 신고가 또 기록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 코스피 진짜 이번에도 안 흔들리고 5,000피까지 바로 가는 것이 아닌가 기대감이 높아지죠. 네. 코스피와 코스닥 오늘 하루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종목 진단 신청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종목 진단 신청 방법은 두 가지로 열려 있는데요. 먼저 전화로 신청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 댓글창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네, 0232-8200으로 전화 주시고요. 유튜브로 종목명과 매수 가격, 비중 그렇게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또 한 가지 신규 매수 문의까지도 보내주시죠. 네, 그러면 채팅창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재미나는 주식장이네요. 라고 별빛의 속삭이님이 남겨주셨어요. 그래요. 이 재미가 계속 이어지면 좋을 텐데, 이거 너무 빨리 오르는 것 같기도 하고, 네. 마침 이 타이밍에 트럼프의 이 불확실성, 도대체 어떻게 이 긴장감을 자꾸 키우기만 하는 건가, 불안한 감도 감지가 되기도 합니다. 자, 이 후리자님 오셨고요. 금수깔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리아님께서 네. 오늘 날씨 이야기 해주시는데요. 온 세상이 꽁꽁 얼었어요. 날이 많이 춥습니다. 모두 건강관리 철저히 하시길요. 이 와중에 우리 장만 열을 뿜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글로벌 증시에서도 네. 우리 증시 진짜 대단합니다. 오늘 하루도 기어이 빨간불을 만들어낼 줄은 저는 몰랐거든요. 맞아요. 미증시도 정말. 쉬어가면서 네. 오늘은 좀 숨 좀 고르나 싶었는데 다시 한번 키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대단한 건 반도체와 현대차 이렇게 너무 많이 올라서 네. 사실 하루 정도 급락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종목들 오전에 쭉 내려가다가 결국은 점점 더 손실을 메워내고 있다는 거죠. 반도체도 낙폭 꽤 줄였고요. 현대차는 플러스로 돌려냅니다. 정말 웬만해서는 이 돈이 들어온 것들이 쉽게 빠지지 않는다는 걸 확실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미안해요님은 안녕하세요. 네. 그런데 지수는 공갈지수 아닌가요? 하락하는 종목이 더 많아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이 얘기가 끄덕끄덕 할 수밖에 없는 게요. 네. 사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몇몇 큰 종목들만 그렇게 시세 분출이 대단히 나왔고요. 아직까지도 소외되어 있는 종목들이 많다 정도가 아니라 더 많습니다. 압도적으로 소외된 종목들이 많죠. 네. 그래서 다 같이 올라가는 이 돈이 좀 확산되는 그 모양새가 빨리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리님은 또 랭킹쇼 효과로 인해서 5,000피 네. 천스닥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저희가 꼭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이 기운을 그대로 보태보겠고요. 코스모스님 오늘 2차 전지 감사합니다. 모두 대박나세요 라고 이야기해 주셨죠. 네. 2차 전지가 사실 아직까지 전기차는 계속 또 지지부진한 모습입니다만 ESS 플러스 거기다가 전고체 배터리 로봇으로 또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견조한 상승을 이어가는군요. 네, 오늘 종목 진단 신청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엔캠, 대명에너지, 인투셀 다양하게 올라오고 있고요. 또 코스모스님은 2차 전지 대박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자, 그리고 나르샤님 그래요. 저도 실리콘도 반갑더라고요. 실리콘투도 그렇고 이 VT 같은 경우도 그렇고 화장품의 새로운 차기 대권 주자라고 해야 될까요? 굉장한 상승을 보여줬던 종목들 최근에는 낙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러다가 실리콘투가 갑자기 급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죠. 이렇게 좀 최근 장에서 소외됐던 종목들 강하게 올라가주게 골고루 가는 장세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전문가님 모셔볼까요? 좋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이재필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금부터 우리 토마토 투자클럽의 이재필 전문가와 함께 여러분이 궁금한 종목들 상세하게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들이 어떤 게 올라오나요? 로봇주가 확실히 많습니다. 맞아요. 로보티즈 이야기 있고요. SBB테크도 올라오고 있죠. 그렇죠. SBB테크는 진짜 끝도 없이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SBB테크도 그렇고 오늘 코스닥 시총 기준으로 로보티즈를 제쳐버린 현대무벡스 같은 경우도 맞아요. 그렇고 단기간에 주가 엄청난 퍼포먼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안해요님, 로봇이 잘 되려면 2차 전지가 답이에요. 그렇죠. 로봇이 뭐 배터리 없이 전기 없이 어떻게 움직입니까? 그렇죠. 거기 전고체 배터리 들어가야죠. 결국은 2차 전지는 전기차로 국한되는 게 아니죠. 여기저기 다 필요합니다. 심지어 배에도 나중에 들어가야 된다고요. 맞아요. 이렇게 네. 2차 전지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종목 진단 가볼까요? 좋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네. 카이아코님의 종목인데요. 인투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인투셀 매수 가격은요. 55,000원입니다. 비중 알아볼게요. 15%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15% 보유입니다 하고 점이 아니죠. 느낌표를 한 20개 달아주셨거든요. 무슨 이유인가 싶었는데 사실 별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매수 가격 그리고 지금 현재 주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를 해야 될 건 인투셀의 주가가 그동안 부지런히 올라왔죠. 좀 주가가 꽤 올라온 상황에서 매수를 하신 겁니다. 네. 물론 고점은 7만 원대니까 고점 대비하면 좀 내려온 상황이죠. 자, 그러면 인투셀 여기서 잘 매수하신 건지 그리고 앞으로 다시 상승이 강력하게 나와줄까요?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재필 전문가님, 인투셀 갖고 계십니다. 매수 잘 한 건지 이대로 보유해도 괜찮은 종목일까요? 네, 자, 이 인투셀은 대표님이 리가켄바이오 그 항체 약물 접합체죠. ADC. 자, 요거 핵심 플랫폼을 공동 개발한 이력이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뭐 기본적으로 회사가 기본적인 기술이랄까 뭐 이런 부분들은 갖추고 있는 기업이에요. 근데 제 스타일의 종목은 아닙니다. 이게 제약바이오 쪽 투자를 오래 해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실 거예요. 그동안 얼마나 많이 당했습니까? 뭐 거의 뭐 양치기 소년도 아니고 계속해서 당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 옛날부터 뭐 신라젠부터 시작해갖고 곧 엄청난 그런 성과가 나올 것 같이 막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결과가 안 좋고 그러면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시킨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약바이오 쪽을 보더라도요. 실적 숫자가 제대로 안 찍히는 기업은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매 자체도 안 하지만 일단 들어간다고 하면요. 얼마까지 올라갈 것인가 이거보다요. 얼마 아래로 빠지면 리스크 관리를 할 것인가 그거부터 먼저 살펴봅니다. 그래서 이 인투셀도 마찬가지인 그렇게 적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여기서 작년 8월 달부터 21,000원대였었는데요. 자, 74,900원까지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어요. 뭐 넉 달 만에 이렇게 올라오고 난 다음에 최근 들어서는 1월 초에 그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기대감들 요런 것들 같이 제약바이오 쪽에 조금 작용하면서 좋은 모습이 나왔는데 재차 좀 밀리는 모습입니다. 기술적으로 보시면요. 자, 22평선 자체는 벌써 올라가다가 꺾여 있는 상태죠. 이제 62평선 자체도 좀 있으면 꺾일 수도 있어요. 자, 한번 볼게요. 62평선이 자, 하루 이틀 3일 4일 한 4일 정도 후에는 이 62평선이 강하게 치고 올라오지 못하면요. 62평선이 꺾이는 모습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위쪽으로 이렇게 갈 때 좀 저항을 받는 구간들이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쪽으로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 보면 위쪽으로는 그렇게 어떤 특별한 재료나 이런 게 나와준다라면 모르겠는데요. 그렇지 않다라면 기술적으로는 위로는 그렇게 크게 많이 열려있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자, 여기 62평선 있는 자리가 한 58,000원 정도 그 정도 수준에 있는데요. 20선도 꺾이고 있으니까 요걸 돌파를 한다고 하더라도 60선 근처 요 정도에서는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요. 목표가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될 가격대입니다. 자, 보시면 이
지금 현재 주가는 이때 뭐 한 바닥을 조금 찍은 그런 자리가 있죠. 자, 그래서 그 근처기 때문에 일단 반등을 기대해 볼 수는 있어요. 반등을 기대해 볼 수는 있는데 만약에 이 가격을 이탈하게 되면 이 전저점은 51,100원이네요. 5만 뭐 살짝 좀 이탈했다 다시 아래 꼴이 날 수도 있는 거니까 만약에 5만 원이라는 가격을 이탈하게 되면요. 그때는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리스크 관리 안 하고 그냥 나는 물려도 계속 들고 갈래라고 생각하는 투자자들은 실적이 안 나오는 종목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자,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가격대 5만 원 정도 말씀해 드리겠고요. 위쪽으로는 뭐 62평선 5만 8천 원 정도 근처 뭐 그쯤이면 좀 막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인투셀 살펴드렸습니다. 자세하게 가격 구간까지도 안내를 해드렸으니까요. 이 점을 감안해 두시죠. 네, 이어서 채팅창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많은 종목들 올라오고 있는데요. 역시나 빠지지 않는 로봇주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고요. 한국전력도 오늘 잘 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와, 해피님 한국전력 2만 원대에 네, 매수를 하셨군요. 정말 매수가가 와, 너무 좋죠. 이제 6만 전력 다 돼가는 것 같던데요. 이 수익률 너무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밑에 보니까요. 수익내자님 오셨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아침에 폭풍이 온 듯한 로봇주 무서웠네요. 그쵸? 그 아침에 장 초반에 갑자기 다 내려가가지고 맞아요. 이제 급락이 끝난 나왔잖아요. 건가 싶었거든요. 그쵸? 그래서 저는 와, 로봇주 이렇게 순식간에 빠진다고 했는데 그걸 다 말아 올립니다. 정말 뭐 저력이 느껴지는 로봇주고요. 야옹이 날다님, 날씨는 네. 춥지만 계절은 뜨거워지시길. 그렇습니다. 소수만 즐기는 시장이 아니고 모두가 만인이 즐기는 시장이 되길 바랍니다. 창호행은 콧물 조심. 네, 콧물 조심할게요. 지난번에 오른쪽에서 사태가 벌어졌는데 네. 이제 오른쪽에 진정이 됐습니다. 왼쪽에만 자꾸 또 흐르더라고요. 그렇죠. 이렇게 오고 가는 또 네. 콧물인데 이렇게 또 콧물처럼 네. 오늘은 또 코스닥이 강하잖아요. 그럼요. 이것도 참 좋습니다. 이제 코스닥도 반격할 차례가 됐죠. 코스피가 그렇다고 떨어지라고 저희가 기우제 드리는 건 아니고 네. 코스피 잘 버텨주고 여기서 코스닥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코스피가 올라간 만큼만 올라가면요. 아마 진짜 채팅창의 분위기는 진짜 매일매일 그렇죠. 축제일 겁니다.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코스닥 종목들을 많이 보유하고 계시는데요. 네. 그러면 이제 또 어떤 종목들 잘 가고 있는지 살펴봐야겠죠. 두 번째 종목 진단 가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이번에 나르샤님이 실리콘2가 움직여요. 네. 계속 갈까요?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매수가 5만 1,000원이고요. 비중은 5% 보유하고 계십니다. 실리콘2가 중동 수출을 시작하면서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에 이어서 유럽 그리고 중동까지 진출하고 있는 실리콘2 다시 한번 좀 탄력을 얻을 수 있을까 궁금해집니다. 매수가 부근까지 넘어서 수익 보고 나올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자, 이 실리콘2는 우리나라 대표 K-뷰티 업체다라고 봐도 무방한 그런 기업이죠. 지금, 이 실리콘2 같은 경우는 화장품 쪽이 지금 시장에서 부각을 못 받았죠. 뭐 작년에 시장 막 그렇게 좋은 상황이었는데 뭐 상반기엔 좋았습니다. 실리콘2도. 근데 하반기에 오히려 이렇게 많이 좀 밀리는 모습이 나왔어요. 자, 요런 것들이 뭐 다른 쪽들 지금 핫한 쪽들 AI하고 관련해 있는 그런 쪽들로 수급이 막 몰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왔는데요. 자, 올해는 이 부분이 좀 완화될 걸로 봅니다. 지금 4분기부터 두바이에 물류 창고를 운영하기 시작했죠. 자, 그러면 저 중동 쪽 이런 쪽에서도 매출이 없던 매출이죠. 거기서도 올해부터는 매출이 상당 부분 발생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게 아니더라도요. 실적 보면 한번 확인해 보시면 진짜 놀라울 정도입니다. 자, 22년도에 매출이 1,600억이었죠. 23년도에 3,400억. 24년도에 6,900억. 작년에는 한 1조를, 창사 이래 처음으로 1조를 돌파할 것 같아요. 거기다가 영업이익 역시 마찬가지 작년 기준으로 2,100억 이상 나올 걸로 예상치 나오고요. 올해는 그거보다 더 좋을 겁니다. 자, 근데 지금 요게 시가총액이 한 2조 6천억 정도 되는 기업이니까 주가 자체도 되게 싼 수준이죠.
자, 이 성장을 이렇게 급격하게 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 주가도 성장 프리미엄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은 워낙 좀 시장에서 섹터 자체가 조금 이렇게 관심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성장 프리미엄들, 이런 것들을 하나도 좀 이렇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우리나라 지금 BTS도 그러잖아요. 지금 4월 9일부터 월드투어 공연에 나설 겁니다. 그러면 한류 관련해 갖고 한국 제품들 이런 것도 화장품도 대표적으로 거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화장품 쪽들 이런 쪽들 전체적으로도 다 좋은 모습일 거고 실리콘2도 향후에 계속해서 좋은 모습 보일 수 있다라고 보셔야죠. 그리고 기술적으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아까는 제가 인투셀 말씀드릴 때는 이 가격 아래로 빠지면 리스크 관리 하셔야 됩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리콘2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실적에서 숫자에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기술적 분석을 다 똑같이 이렇게 적용해서는 안 돼요. 다 똑같이 적용해서는 안 되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시 여기서 전저점을 이탈을 했다고 하더라도 다시 242평선 찍고 반등 나오고 또 이탈했다고 하더라도 또 반등이 나오는 모습들 나오죠. 이렇게 되는 거는 실적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실리콘2 같은 경우는 크게 아래쪽 이쪽을 이탈할 것 같지도 않고 그렇지만요. 만약에 이탈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걱정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가 51,000원이시고 비중이 5% 정도시네요. 자, 여기 비중이 작기 때문에요. 자, 좀 지켜보셨다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거 그냥 들고 가시고요. 만약에 어떤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아진다거나 그러면서 업종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거나 그러면서 만약에 주가가 빠지는 구간 나오면요. 한 여기 전저점 근처 요 정도에서는 5% 보유하고 계시니까 5% 정도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게 빠지면 추가 매수를 하시고 그렇지 않고 그냥 좀 치고 올라가게 되면 요거는 그냥 보유하셔도 될 것 같고요. 자, 올해 이쪽 K뷰티 쪽 요런 쪽도 상당히 좋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여기 이쯤에서 한번 걸릴 수는 있겠죠. 55,000원 정도에서는 한번 걸릴 수는 있겠지만 그건 돌파한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6만 원 이상 정도까지는 크게 어렵지 않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자,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고 전저점 그러니까 38,000원 정도 그 정도 수준이 되겠죠. 그쯤까지 만약에 밀린다라면 추가 매수도 가능하겠다. 자, 요렇게 보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 거래대금 상위 탑5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삼성전자 올라와 있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관세가 다시 한번 시작되면서 오늘 삼성전자와 함께 SK하이닉스 숨고르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각각 1%대 낙폭 보이고 있고요. 오늘은 현대차가 SK하이닉스의 거래대금을 제치고 2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다시 한번 반등하면서 48만 2,500원 선 지켜내고 있습니다. 오늘장 한국전력이 급등하고 있는데요. AI와 함께 원전에 대한 수혜주로 부각받으면서 현재 15%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65,200원 신고가까지 경신했고요. 현재도 15%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성 SDI까지 랭크되어 있습니다. 오늘 2차전지 소재주부터 셀업체까지 골고루 강세 흐름 유지하고 있는데요. 삼성 SDI도 현재 4% 가까운 강세 유지합니다. 이 중에서는 삼성 SDI에 대해서 전문가님의 진단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ESS 모멘텀과 더불어서 이제는 전고체 배터리가 또 로봇의 수혜주로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2차 전지주가 조금씩 반등 기미를 보이는 것 같은데요. 현재 시점에서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 이 삼성 SDI가 지금 어제 좀 상당히 좀 강하게 올라왔죠.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 쪽이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같은 경우는 상한가도 쳤고요. 어제 막 이렇게 급등을 하니까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로봇 쪽 전고체 배터리 이 얘기 많이 해드렸죠. 많이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만 한 것만 또 말씀을 드려도요. 12월 30일 날 우리 그 거인의 시선 출연하는 전문가들이
전부 다 출연해서 이 랭킹쇼 방송을 했잖아요. 거기서 제가 이 삼성 SDI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그런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지금 그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 지금 현재 있는 배터리로는요. 1시간 반 충전해서 2시간 쓰면 방전되는데 그거 어떻게 쓰겠습니까? 전고체 배터리가 필요하고 전고체 배터리에서 가장 앞서 있는 기업은 삼성 SDI이기 때문에 이 2차 전지 쪽에서는 그냥 삼성 SDI 한 종목만 보셔도 충분합니다라는 얘기를 그때 해드렸어요. 그리고 그전에도 계속해서 이 2차 전지는 삼성 SDI 한 종목만 보시면 됩니다라고 누차 말씀드렸고 진짜로 이게 부족하신 분 나는 때려 죽여도 2차 전지가 더 있어야 되겠다 싶은 분들은 이런 거를 사놓으십사는 말씀을 드렸었죠. ETF인데요. 솔 전고체 전고체 배터리 N 실리콘 응급제 2차 전지 ETF. 자, 이거는 뭐 오늘 장중엔 전고점 돌파했었어요.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2차 전지가 엄청나게 크게 올라왔잖아요. 재작년이었던가 2023년이었죠. 그 전에도 엄청나게 좋은 모습이었는데 그렇게 급등하고 다들 엄청나게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미래잖아요, 미래. 자동차의 미래는 전기차다. 전기차의 원가 비중의 한 40%가 2차 전지다. 이런 거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향후에는 자동차가 전부 다 전기차로 바뀔 거고 그러면 이게 얼마나 큰 시장이냐 이런 거였어요. 자, 그 부분은 몇 년 전에 그렇게 올라오면서 반영이 된 거고요. 지금 이제는 한 단계 더 나가야죠. 그러면 2차 전지의 미래는 뭘까? 이거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작년에도 제가 2차 전지를 그때 2023년인가 그때 급등하고 난 다음에 괜히 안 좋다고 얘기해서 급등하고 좀 밀리길래 또 너무 고평가됐길래 안 좋다라는 얘기하고 욕만 신나게 먹어서 그다음부터는 아예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근데 이 삼성 SDI라는 종목은 올해 봄부터 딱 한 종목 요거 하나만 찍어서 말씀드렸어요. 같은 이유입니다. 올해 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았었죠, 사기가. PBR도 0.7배까지 빠졌으니까. 그때 지금 요거를 매수하기 좋은 건 그런 거죠. 전고체 배터리에서 가장 앞서 있는 그런 종목이다. 그러면 PBR이 과거에 가장 높이 평가받았을 때 그때는 PBR 기준 3.8배 정도까지 갔었습니다. 그럼 지금 올해 작년에 적자가 좀 나서 PBR을 좀 까먹었지만요. 한 25만 원대 정도는 되죠. 그리고 향후에 흑자를 조금 낸다라면 이 PBR은 올라갈 겁니다. 그럼 3.8배 정도 계산을 해보면요. 전고체 배터리가 지금 2027년도부터 양산 계획에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 블룸에너지로부터 고체 전해질 요거를 이 기술을 이용을 하고 그다음에 BMW에서 실험을 하고 전고체 배터리 삼성 SDI에서 만든 그 배터리를 탑재하고 실험을 한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잘 되고 양산으로 가게 되면 이거 엄청난 겁니다. 그리고 로봇 쪽들이요. 나중에 경단위 시장 이런 얘기들까지 나와요. 사람의 일을 대신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 고려해보면 경단위 시장이 되지 말란 법이 없죠. 그리고 가정에도 필요할 거고 군대에도 우리 애들 이제 그렇게 많이 안 났지 않습니까? 지금 올해 군대 가는 애들이 한 40몇만 명 태어난 친구들이 이제 군대를 가는데요. 반은 여자애들이고 운영 자체가 안 돼요. 이거 다 로봇으로 해야 됩니다. 거기에는 로봇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고 거기에는 또 전고체 배터리가 들어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삼성 SDI 같은 경우는 그냥 들고 가시면 돼요. 그냥 편안하게 들고 가시고 자 PBR 한 3.8배 정도 적용해 보면요. 나중에 전고체 배터리 그 상용화를 들어가면 그렇게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가격은 100만 원이란 얘기예요. 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흔들릴 것도 없고 그냥 들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삼성 SDI입니다. 2차 전지, 특히 전고체 배터리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로봇주들이 급등세를 보이면서 로봇의 미래, 전고체 배터리가 꼭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이 부각되는 거죠. 네. 그래서 삼성 SDI 어제부터 폭발적인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네, 이렇게 2차 전지 업체까지 다뤄봤습니다. 지금 채팅창 살펴보니까요. 역시나 로봇 이야기가 뜨겁습니다. 그렇습니다. 로봇 2차 전지 없으면 무선이 아니라 유선으로 다녀야 돼요. 2차 전지가 더 빨리 성장해야 해요. 라고 미안해요 님이 남겨주셨어요. 근데 이거 맞습니다. 그 로봇이 예를 들어 현대차이가 아틀라스 네. 어마어마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데 전선 연결해야 돼. 이게 무슨 쓸모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배터리가 들어가는데 10분 만에 방전돼. 이러면 아무 쓸모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안전하면서도 강력한 배터리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2차 전지 얘기도 같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자, 리얼님은 이런 가운데 로보캅 언제쯤 나올라나요? 로보캅은 뭔가요? 그 로보캅 어릴 때 영화 있잖아요. 삐삐 이렇게 움직이는 거. 근데 그 정도 움직이면 이미 뛰어넘었잖아요. 아틀라스가 네. 더 잘 움직이는 것 같거든요. 아틀라스는 거의 네. 아이언맨과 비슷하던데 움직임이. 진짜 깜짝 놀랐던 게 다리가 뒤집어져가지고 거꾸로 일어나더라고요. 네. 소원이 막 돌아가고 막 깜짝 놀랐습니다. 로보캅보다는 잘 움직이는 것 같은데요. 리얼님이 로봇한테 주식시키고 여행 다니고 싶네요. 그러면 이거는 누구의 덕이고 누구의 탓일까요? 근데 이렇게 되려면 AI 소프트웨어 자체도 일단은 먼저 많이 발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그 친구들이 많이 발전해도 수능 문제도 잘 못 풀던데요. 그렇죠. 아직까지 거짓말도 좀 하고 그래서 조금 소프트웨어도 더 발전하고 그만큼 하드웨어도 같이 발전하고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렇습니다. 또 로봇 이야기만 나오는 건 아니고요. 네. 검색이 프로님, 또 동아약품, 그리고 프로티나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박보검님 옆에 이상한 글자 하나가 달려있네요. 그러네요. 윤지사랑. 윤지사랑. 네, 윤지사랑까지 이제 달렸는데 윤지사랑님으로 불러드리겠습니다. 주변에 그 사찰이 하나 있나 보죠? 윤지사? 아하, 그래요. 먼 훗날엔 전쟁도 로봇으로 하겠죠? 휴머노이드 공격 개시 이렇게 했는데 그건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돼요. 네. 이러면 그 아주 곤란한 장면들이 연출될 것 같아서 그렇죠. 아닙니다. 네. 그 전쟁 그거는 영화 속에서만. 맞습니다. 네. 절대 그런 일 없기만을 바라고요. 자, 그러면 다음 종목 진단 또 들어가 볼게요. 네, 자, 다음 종목. 네. 역시나 원전과 또 로봇 하면 전기도 필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다음 종목 가볼까요? 나올 수밖에 없죠. 네. 탁구공님의 재룡전기입니다. 그런데 전기, 전선 관련된 종목들 그동안 폭발적인 수익을 보여준 종목들이 굉장히 많죠. 이 재룡전기는 사실 그동안 답답했거든요. 주가가 바닥권에서 좀처럼 안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씩 고개를 좀 드나요? 자, 매수 가격은 4150원이고요. 10%입니다. 오늘 4.6% 오르고 있고 41,000원대입니다. 네. 자, 재룡전기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계속 또 소외가 될까요? 자, 전문가님, 재룡전기입니다. 재룡전기는 이제 탄력을 좀 받는 건가요? 아니면 이거 어거지로 올라가는 건가요? 이거 궁금해집니다. 네. 자, 이 재룡전기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 아까 저 앵커님들 AI 얘기하고 우리 시청자님도 로봇 전쟁터에 그런 얘기 해 주시던데요. 먼 얘기 아닙니다. 지금 현실상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자, 로봇한테 주식 시켜놓고 이거 AI 에이전트 지금 그쪽이 그런 거에 나올 날이 그렇게 어쩌면 올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이고 또 로봇이 전쟁하는 거요. 지금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전쟁하고 있죠. 거기에 고스트 로보틱스 미국 회사죠. 고스트 로보틱스에서 만든 사족 보행 로봇이 거기에 투입이 됐습니다. 실제로 우리한테 나오고 있는 현상들이에요. 자, 그래서 AI 쪽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전부 다 AI 요게 고도화가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요. 자, 이 재룡전기 같은 경우 AI가 전기 먹는 하마라는 거 그거 다 아시죠? 자, 변압기 쪽인데 변압기가 세 종류가 있어요. 지금 많이 막 이렇게 움직인 거는 효성중공업 이런 애들 많이 움직였잖아요. 그런 애들이 초고압 변압기, 기술 난이도가 제일 어려운 거 그겁니다. 자, 근데 이 재룡전기 같은 경우는 기술 난이도가 좀 낮은 그런 것들을 하고 있었는데요. 중간 단계도 있어요. 가장 낮은 단계에 있는 변압기 이런 것들을 주로 했는데 지금 요거를 한 단계 기술을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자, 그래서 향후에는 또 수익성도
좀 더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쪽은 초고압 변압기는 뭐 거의 만들 수 있는 회사가 극히 제한적이고 제일 아래 지금 하고 있는 쪽 요런 쪽은 경쟁이 굉장히 심합니다. 근데 지금 경쟁 그 윗단계 그러니까 중간 단계죠. 요쪽만 해도 경쟁이 상당히 좀 덜해요. 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요. 지금 그렇습니다. 이 재룡전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기본은 갖고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그리고 실적 부분만 하더라도 지금 재작년 굉장히 좋았고 작년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좋은 모습입니다. 향후에도 호실적들 이런 것들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지금 현재 상태는요. 주가 자체는 조금 박스권에 이렇게 갇혀 있는 듯한 모습이라서 조금 답답하긴 합니다. 자, 보시면 지금 있는 가격대 조금 위에가 박스권 상단부로 볼 수 있을 거고요. 박스권 하단은 요쯤 정도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요게 돌파가 필요한데 자, 요걸 돌파하기 위해서는 조금 거래량도 좀 더 늘어줘야 되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여기서도 좀 올라갔다가 매물이 좀 쌓인 자리가 있어서 요걸 돌파하기 위해서는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할 겁니다.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결국은 뭐 돌파 가능하다라고 봐요. 자, 요거 돌파가 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여기 그 다음 저항선이라고 하면 47,000원 정도 그 정도까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좀 기다려 보세요. 기다려 보시면 시간은 조금 걸릴지 몰라도 요거 돌파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47,000원대 정도 요까지는 볼 수 있을 거고요. 그 가격도 강하게 돌파가 된다라면 5만 원대 중반까지도 볼 수 있겠다. 요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재룡전기 살펴드렸습니다. 지금 채팅창에 보니까요. 네. 재룡전기 답답했다고 하는 분들이 꽤 많았는데 아무쪼록 요 내용들을 꼭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재룡전기도 잘 가고 있고요. 한국전력도 상승 탄력을 더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와, 저는 한국전력이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올라가는 거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은데. 그렇죠. 와, 이게 지금 게다가 중간에 이렇게 솟구치는 게 아니라 신고가를 쓰면서 솟구칩니다. 갑자기 오후장으로 넘어오는 중간에 확 붙었거든요. 거의 20%를 끌어올리는 모습이네요. 와, 요즘에는요 정말 코스피에 이렇게 큰 종목들이 한 번 올리면 10%, 20%씩 쭉쭉 올려가니까 당황이 될 지경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원전주의 힘도 좋고요. 또 계속해서 전기 전력주도 잘 가고 있고 로봇주까지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또 채팅창 살펴보니까요. 예. 네, 미미청님도 또 아윌백 하면서 돌아오셨고요. 이게 뭐냐면 네. 이게 나르샤님께서 네. 로봇 얘기하다 보니까 전쟁 로봇 터미네이터 그 영화 얘기하신 거예요. 네. 터미네이터 2에 아놀드 슈왈제네거가 마지막인가요? 그거 있죠? 네네. I'll be back. 그거 얘기하시는 거죠? 야, 갑자기 오랜만에 터미네이터 영화 다시 한번 또 보고 싶네요. 네, 그렇습니다. 로봇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올라옵니다. 긍정마인드님은 원익홀딩스 진단도 와. 받으셨는데 SBB테크도 네. 가지고 계시대요. SBB 테크도 그렇고 네. 원익홀딩스 맞죠? 지난해 전 종목 통틀어서 최고 상승률이 맞아요. 나왔던 종목. 와, 정말 로봇이 붙어있는 종목들은 특히 작은 종목들이라면 단기간에 퍼포먼스가 어마어마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 종목 진단 가보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두 분이 신청을 해주셨네요. 그러네요. 우기우기님께서요. S2W 신청해 주셨습니다. 매수 가격은 29,000원이고요. 비중 10%입니다. 이재필 전문가님 추천에 매수했는데요. 지금 손절가 부근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진단 부탁드립니다. 하셨고요. 자, 그리고 이선민님께서도 이 종목 함께 갖고 계십니다. S2W 25,500원. 상대적으로 낮은 주가에 매수를 하셨군요. 5% 비중도 많지는 않습니다. 전필 전문가님 마음속 목표가를 듣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 전해주셨습니다. 자, S2W 새내기 종목인데요. 이제부터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최근에는 주가가 좀 빠져 있는데 네. 전문가님 다시 윗방향으로 갈 수 있을까요? 네. 자, 이 S2W를 야인시대에서 2번 추천을 해드렸어요. 2번 추천해드렸는데, 처음에 추천해드린 날은 이날이 월요일인데, 이날 상장되자마자 추천해드렸는데, 이때 추천해드리고, 일주일도 안 돼서 3일 만에 한 70% 정도 올라왔거든요.
좀 아쉬워요. 뭐 그럴 때 좀 고맙습니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그래야 추천도 해드릴 맛도 날 텐데 물려서 예, 이렇게 문의를 주시니까 예, 조금 그렇습니다. 자, 이 S2W는 보유하셔야 돼요. 요게 AI 기반으로 자, 저런 것들, 우리 다크웹 같은 거 조금 하는 일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보통 AI라면 AI를 이용해서 어떤 데이터 같은 거를 분석을 해서 뭐 거기서 어떤 결과를 도출해서 나오는 거, 그게 생성형 AI죠. 그런 것들 일반적인 부분을 다루는 게 대부분인데요. 자, 이 S2W는 제가 질문 올라왔길래 홈페이지를 제가 좀 찾아놨거든요. 홈페이지라도 한번 들어가 보시는 게 그게 자 보면 주식 투자의 기본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자, 요거 S2W 지금 제가 홈페이지 와서 조금 예, 여기 저 화면에 나오는데요. 여기 뭔가 조금 특이하지 않나요? 위클리 다크웹. 자, 요런 것들 샘플로 올려주는 거예요. 자, 12월 5주차 위클리 다크웹, AI 기반 빅데이터 뉴스. 자, 다크웹 같은 거 이런 거 분석하는 데가 거의 없죠.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뭐 또 지금 우리 해킹 뭐 이런 것들이 막 난리잖아요. 침입 방지 시스템 같은 것들, 요런 것들, 모의 테스트 같은 것들, 요런 것들도 하고 있어서 지금 크게 보면요. S2W 같은 경우는 뭐 K사라는 플랫폼이 있고요. 그다음 자비스라는 플랫폼이 있는데 자비스는 정부나 공공기관용 국가 안보하고 관련되는 그런 쪽입니다. 자, 그런 쪽 플랫폼이고 AI 플랫폼인데요. 그다음 K사는 기업용 보안 플랫폼이에요. 자, 근데 요런 것들을 하는 회사인데 지금 다크웹이라는 거 이거는 쉽게 접근이 안 되는 거죠. 어떤 앱을 들어가는 통로를 알아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에요. 지금 개인정보들 많이 털렸는데 아마 제 개인정보도 이 다크웹 같은 데서 많이 거래되고 있을 겁니다. 우리 시청자님들 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개인정보들이. 자, 근데 그런 걸 분석해서 인터폴에도 제공을 하고요. 자, 국가기관들 이런 쪽에 굉장히 많이 거래를 하고 있어요. 대만증권거래소, 싱가폴 국방부, 일본도 거래하고요. 얼마 전에는 그리스까지 또 거래선을 늘리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굉장히 커져가고 있어요. 시장 자체도 커져가고 있고 이 거래하고 있는 그런 쪽도 거래처도 굉장히 넓어져 가고 있고 거기다가 보시면요. 이런 종목이 없어요. 뭐 어떤 종목이냐. 상장된 지 요게 작년 9월 달에 상장됐으니까 얼마 안 됐잖아요. 9월 19일 날 상장됐는데. 자, 보시면요. 국민연금이 이런 회사 상장된 지 얼마 안 됐고 지금 6개월도 채 안 됐네요. 4개월 정도 된 회사. 그리고 적자잖아요. 이런 국민연금이 이런 거 사는 거 보셨습니까? 저는 못 봤어요. 자, 근데 보시게 되면 여기 국민연금이요. 여기 12월 19일 날 매수를 하면서 57만 6천 주를 매수를 하면서 지분 5.41%를 보유하게 됐습니다. 지분 5.41%를 갖고 있고 그다음에 이분이 최대 주주가 서상덕이라는 분인데 이분이요. 상장되고 난 다음에 주식이 대주주들 솔직히 팔기 바쁘잖아요. 팔기 바쁜데 보시면요. 9월 달에 상장됐는데 10월 20일 날도 2만 줄 샀어요. 21일 날도 5천 줄 샀어요. 또 그러고 난 다음에 이때 11월 12일 날도 2만 5천 주 샀고 요건 임직원들도 뭐 3만 주 샀고 그다음에 또 대표가 8천 주, 7천 주. 요게 대략 보면 한 20억 가까이 되더라고요. 계산을 해보니까 이런 게 없죠. 자, 최대 주주가 사고 국민연금도 5.4% 지분을 갖고 있다. 그리고 지금 외국인 지분도 4.2% 정도 되는데요.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기업이 이 정도면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겁니다. 뭔가가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뭔가가 있다라는 생각이고 자, 그래서 뭐 AI 명찰만 붙이면 몇천억씩 시가총액 몇천억씩 하는 거 우습잖아요. 자, 근데 연기금도 매수를 했고 최대 주주 대표이사도 매수를 하고 있으니까 못 들고 있을 이유는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조금 깊숙하게 공부를 해보시면요. 충분히 이 SW 같은 경우는 답이 나오실 거예요. 자, 현재 상태에서는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코스피의 상승률 상위 종목들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카카오페이 먼저 보시죠. 조금 전부터 급격하게 올라옵니다. 카카오페이의 경우에는 사실 지난해 하반기 내내 주가가 빠지기만 했던 종목이죠. 그러다가 오늘 오후 들어서 조금 전부터 급등세가 일어납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 이자 지급 허용 논의 소식에 오늘 이 매수세가 들어온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13% 가까이 급등세, 현재는 54,000원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은 키워드를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죠. 제약바이오와 또 원전입니다. 자, 먼저 1위에 등극해 있는 삼양바이오팜 새내기 종목인데요. 오늘 급등세를 기록합니다. 결국 52주 신고가까지 경신이 됐고요. 고점 대비 약간 낮아져 있긴 하지만 그래도 21%대 급등이죠. 86,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종근당 바이오죠. 이 종목의 경우에는 그동안 굉장히 크게 소외가 되어 있었습니다. 주가도 바닥권을 그리고 있다가 오늘 급반등이 들어옵니다. 임상 관련된 호재를 바탕으로 급반등이죠. 20% 가까이 주가 급등이고요. 현재 23,000원에 살짝 못 미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종목은 바로 원전을 바탕으로 급등세를 보여주는 종목들입니다. 오늘 원전 종목들이 참 좋죠. 먼저 한국전력입니다. 15% 급등을 해주면서 단숨에 6만 전력을 바로 6만 전력까지 올려놨습니다. 현재 6만 5천원 약간 밑도는 수준이고요. 오늘 신고가 기록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한신기계도 만만치가 않죠. 현재 15% 가까이 급등 중이고요. 3,74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 그러면 세 번째로 랭크되어 있는 한국전력 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원전을 바탕으로 한국전력이 요즘에 크게 움직입니다. 사실 이 종목은 답답하게 움직였던 대표 종목 중에 하나인데 최근의 기세가 남다릅니다. 오늘 정말 보기 힘든 급등세가 이어지거든요. 게다가 신고가입니다. 여기서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7만 전력 바라볼까요? 네, 자, 시간이 없어서 빨리 좀 봐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오늘 한 15.2% 정도 급등하는 모습이네요. 근데 지금 이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주가 움직임이 많이 달라집니다. 지금까지는 전부 다 뭐, 현재 여당이건 야당이건 간에 그 전까지는, 이거 전기요금 올리면 표 떨어지는데,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한국전력이 계속해서 뭐 적자 누적되고 상당히 안 좋은 뭐 그런 모습으로 갔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요걸 현실화되는 부분들도 있고 또 유가 자체도요. 되게 많이 지금 하락 요인들이 되게 많아요. 유가 자체도. 그럼 수익성들 상당히 향후에도 좋아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 2025년 기준으로 PBR이 한 7만 4천 원 정도가 나와요. 자, 뭐 지금 그렇게 길지 않게 봐도 PBR 한 배 수준 정도? 이 정도까지는 일단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2026년에도 마찬가지로 흑자가 상당히 좀 많이 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 말 기준으로 PBR은 또 한 10,000원 이상은 더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 기다려보시면 좀 더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요. 한 7만 원대 중반 정도는 가능할 것 같고 조금 더 긴 관점으로 보신다라면 8만 원대 중반까지도 가능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국전력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직도 끝은 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한국전력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서 오늘 이야기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이재필 전문가 여기서 인사드리죠.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토마토 투자클럽 이재필 전문가와 함께 봤습니다. 네, 아임리얼님이 우와 한국전력이 이렇게 가볍게 갔나요? 그쵸. 라고도 채팅창에 남겨주셨어요. 진짜 이 한국전력이 그 진단이 많이 들어왔던 종목 중에 맞아요.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이전에 한 2년 전만 해도 한국전력 이야기 들어오면요.
거의 한숨과 함께 진단을 했거든요. 맞아요. 진짜 안 움직이고 게다가 항상 주가가 비리비리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와, 이 한국전력이 이렇게 가볍게 날아가는 시장입니다. 정말 대단하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장의 분위기가 오전보다도 훨씬 더 좋아져서 그렇습니다. 오늘 채팅창까지 분위기가 좋은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이어서 두 번째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로 함께 하실 분은요. 토마토 투자클럽 김영일 전문가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네. 자, 지금부터 토마토 투자클럽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네. 종목 진단 신청 계속 또 후반전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02-3255-8200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전화뿐만이 아니죠. 유튜브로 바로 올려주셔도 되는데요. 종목명, 매수 가격, 비중까지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신규 매수 문의도 함께 보내주시죠. 네, 그러면 또 전문가님 반겨주시는 많은 인사글들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인생 역전님 카카오도 가자 또 이렇게 남겨주셨고요. 그래요. 카카오페이가 조금 전에 급등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네. 와, 요즘에 그렇죠. 카카오페이 이전에 LG CNS가 똑같은 움직임을 그리다가 급등이 나왔고 맞아요. 카카오페이도 오늘 올라가고요. 거의 뭐 반년 동안 소외가 받았던 종목들이 이제 또 움직임이 나옵니다. 그토록 시장이 강력하다는 거죠. 기존에 아주 잘 가는 주도주들도 또 가고 거기에 그동안 소외가 철저되어 있던 바닥권의 종목들도 같이 움직이는 골고루 점점 시장이 움직여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종목 진단 가보겠습니다. 네. 김민준 님이 신청해 주셨고요. 종목명 고영입니다. 매수가는 29,900원이고요. 비중은 5% 보유하고 계십니다. 오늘 신고가를 써낸 고영인데요. 목표가 얼마로 보면 좋을까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고영하면 또 뇌수술 의료 로봇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인허가 관련해서 소식이 나온 것 같은데요. 그러면 김영일 전문가님, 고영의 목표가는 어느 정도까지 바라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지금 이제 고영 같은 경우에는 의료용 로봇에 대한 재료가 지금 또 상당히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 고영의 또 이제 로봇이 이름이 지니언트 크래니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본의 이 의약품 의료기기 종합기구에서 이 인허가를 획득을 했다라고 또 이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오늘 또 이제 상당히 급등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최근에 뭐 알고 계시겠지만 워낙에 이제 로봇 쪽이 굉장히 이제 강력하게 상승이 나왔었고 고영 같은 경우에 의료용 로봇 관련된 지금 또 이제 재료가 나오다 보니까 현재 상승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 사실 이제 이뿐만 아니라 지금 고영 같은 경우에는 2026년 상반기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부터 해서 미국 내 여러 이제 거점 병원들을 또 이제 공략을 해서 의료용 로봇들에 대한 납품이 이제 또 올해부터 이루어질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빠르게 수요가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현재 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이 의료용 로봇에 대한 실적이 또 올해부터 반영이 되면서 성장에 대한 기대감 또한 어느 정도는 가져가고 있는 기업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상당히 이제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다라고는 보여지는데 그래서 저라면은 오늘 어느 정도의 비중은 차익 실현을 하고 갔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접근하신 단가를 보시면은 29,900원에 접근을 하셨거든요. 그럼 이제 어제 아니면 오늘 이제 또 신고가의 영역에서 로봇주가 추가적으로 의료용 로봇까지 순환매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서 접근을 하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지금 로봇 같은 경우에는 알고 계시겠지만 워낙에 이제 12월 중순부터 강력하게 순환매가 나오고 있고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로봇주 같은 경우에는 12월부터 거의 이제 하루도 빠짐없이 많이 이제 강조를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은 종목들이 현재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의 흐름을 봤을 때 로봇주는 저는 전체적으로 차익 실현 심리가 조금씩 생겨날 수 있는 위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워낙에 좋기는 하고요. 기술주 강세장이 더욱더 이어질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흐름은 충분히 이 순환매를 더 이어나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지만 워낙에 지금 한 달 넘는 시간 동안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신고가에 있는 종목들은 슬슬 약간의 이 부담감이 느껴질 수 있는 위치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고영 같은 경우에는 사실 들어가신 잔가 자체가 높게 들어가셨기 때문에 이제부터 좀 길게 보고 들어갈 거야 라고 진입을 하신 것보다는 이번 로봇의 트레이딩에 어느 정도 순환에 맞추어서 진입을 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재 구간에서는 차익 실현에 대한 고려를 어느 정도는 하셔야 될 것 같고 오늘 저가 잡아준 게 33,300원 부근이었습니다.
33,000원 부근 이탈을 하게 되면 저는 추가적인 완전하게 또 이제 차익 실현 흐름이 나오게 되면서 이탈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지켜보시려면 조금 더 낮은 단가에서 접근을 하셨어야 가능한 거고 고가에서 접근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은 트레이딩 쪽에 맞게끔 대응을 하시는 것이 맞고요. 그러면 지금 로봇주들은 오늘 기점으로 해서 약간은 차익 실현 심리가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신고가에 위치해 있는 고영 같은 종목은 이제 어느 정도는 대응을 준비를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가를 높게 들어가신 이상 저라면은 딱 33,300원 정도까지만 지켜볼 것 같습니다. 33,300원을 지켜주면서 그래도 다시 한번 이 윗꼬리를 좀 채워주면 추가적으로 수익 매도는 충분히 가능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조정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에 이번에 상승이 나오는 거는 로봇 때문에 상승이 나오는 거잖아요. 로봇 때문에 상승이 나오는 거고 이슈인 이 지니언트 크래니얼의 일본의 인허가 이슈 때문에 지금 상승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추가적으로 승인이 나올 건들이 있어줘야 되는데 이제 고용은 승인 난 건들에 대해서 이제 수출하고 납품을 하는 단계로 가는 거거든요. 실적이 반영이 되기까지는 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겠죠. 이슈가 어느 정도는 반영이 또 됐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뭐 조금은 아쉽습니다. 신고가 달성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이 일부라도 됐다면 조금 더 여유롭게 보실 수 있으셨을 것 같은데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현재 구간에서는 대응이 조금 더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33,300원 저가로 잡고 그 구간 이탈을 하면 또 손실권으로 전환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하고 가고요. 지켜주고 다시 윗꼬리 채워준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번 주 정도까지 흐름 보시고 1차 목표가는 34,000원으로 가야 되겠죠. 신고가 또 이제 윗꼬리 그렸었던 구간이 1차 목표가가 될 거고 2차 목표가는 37,000원 구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고영에 대해서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아, 역시 로봇 대단한 파워입니다. 오늘 또 신고가 기록이 나온 고영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네, 고영에 대한 진단 살펴봤고요. 잠시 시장 상황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가 오후 들어서 상승 전환하더니 다시 한번 최고가를 경신해냈습니다. 4,926포인트까지 오르면서 무려 네. 13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거 정말 믿을 수 없는 기록이거든요. 이 절대적인 숫자도 사상 최고치가 맞는데 13거래일 연속 상승 이거 자체가 코스피 연속 상승의 최장 기록 타이 기록입니다. 내일까지 또 오르게 된다면 오늘 뭐 일단 마감까지 봐야 되겠지만 오늘 13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내일까지 연속 상승이 나오면 이제 새롭게 기록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네, 게다가 오늘자 보면 장 초반에 4,823까지 빠졌습니다. 지금 저점 대비 100포인트 올린 거예요. 와, 정말 어마어마해요. 근데 또 코스피만 가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코스닥 역시 신고가 경신해냈고요. 네. 현재도 계속해서 고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천스닥에 대한 기대감도 다시 한번 살아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안에도 또 머지 않아서 5,000피 그리고 천스닥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기대가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을 보게 되면 보통 코스닥보다 코스피가 매일매일 거의 상승률이 더 위였거든요. 오늘은 확연히 코스닥이 더 상승률이 높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1000포인트까지 여기도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네. 기대감 조금 더 가져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또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요. 최근에 현대차 그룹주들도 난리가 났지만 네. 그 뒤로 이러다 포스코가 또 가는 거 아니야? 오. 그룹주들이 지난주 들썩거렸죠. 네, 그렇죠. 포스코 그룹주 안에서 골라봤습니다. 자, 포스코 엠텍인데요. 인생 역전님의 종목입니다. 과연 이 엠텍 인생 역전까지 갈 수 있을 만한 종목일까요? 자, 매수가를 보니까요. 일단은 2만 원이군요. 매수가가 조금 높으시네요. 맞습니다. 네. 아마도 어쩌면 지난주에 급등했을 때 들어가셨을 수도 있겠고요. 그게 아니면 매수하신 지가 제법 오래된 거죠. 2만 원에 15%고요. 포스코 그룹주 오르는데요. 중기 대응 부탁드립니다. 이런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일단 오늘은 좀 숨을 고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급등 이후로 살짝 좀 내려온 상황인데 여기서 한 번 설마 오르고 끝난 걸까요? 아니면 다시 갈 수 있을까요? 알아보죠. 자, 전문가님, 포스코 그룹주 가운데서 엠텍입니다. 이 포스코 엠텍의 경우에는 고점 찍고 급등한 다음에 잠깐 좀 주춤거리거든요. 한 번 오르고 끝나는 건지 아니면 여기서 한 번 더 강력하게 올라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뭐 지금은 조금 길게 보셔야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오전에 거인의 시선 방송을 할 때 2차 전지가 이제 한 차례 이 순환매가 나올 것이다. 지금부터 이제 타이밍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었는데 최근에 이제 포스코 그룹주들이 전체적으로 한번 반응이 나왔었잖아요. 또 이제 뭐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한번 안내를 드리기는 했었는데 지금 포스코 그룹주들이 반응이 나왔었던 건 지금 전체적으로 최근에 리튬 가격이 이제 올라가는 부분 그리고 이제 2차 전지가 최근에 악재가 조금 있었잖아요. 그 악재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된 이후에 더 이상 이제 또 나빠질 게 없다라는 기대감이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특히나 지금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테마성이 강한 종목이라고 보거든요. 사실 뭐 실적이 그렇게 뭐 훌륭하게 뛰어나게 나오는 기업이 아닙니다. 실적 자체가 그렇게 훌륭하게 나오는 기업이 아니기는 한데 지금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 포스코 그룹주의 이러한 기대감 포스코 그룹주들이 전체적으로 이 2차 전지 원료에 대한 또 밸류 체인을 만들어 놓고서 이제 그룹 내에서 또 자체적으로 순환이 되게끔 이런 시스템을 또 만들어 놓은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는 그런 기대감으로 약간의 테마성이 가미되면서 움직였던 기업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올해는 약간은 달라질 수가 있죠. 자, 포스코홀딩스 최근에 이제 굉장히 좋은 상승이 나왔었는데 지금 포스코홀딩스가 올해부터 해서 아르헨티나 염호 그리고 또 국내 리튬 생산 라인이 올해부터 또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에도 결론적으로는 같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림이 어느 정도는 나올 수가 있다. 네, 그러면서 지금 뭐 포스코 엠텍도 그렇고요. 뭐 그다음에 포스코홀딩스도 그렇고 여전히 저가 수준에 있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충분히 우리가 길게 봤을 때 좋은 상승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저라면은 사실 포스코 엠텍보다는 포스코 홀딩스 쪽을 좀 접근을 노렸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포스코 엠텍은 포스코 그룹주가 잘 나가야 그 그룹주의 일원으로서 약간의 따라가는 그림이 나올 수가 있는 종목이라는 점을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그룹주 내에서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고 현재 저가 부근이기 때문에 저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 포스코 엠텍을 보시면서 이제 또 포스코 그룹주의 어떤 밸류 체인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 2차 전지에 대해서 기대감을 어느 정도는 또 뭐 끌어올려질 수 있는 뭐 이러한 부분들이 생겨날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뭐 지금 현재 상황에서 포스코 그룹주는 우리가 충분히 접근을 할 수가 있지만 포스코 홀딩스가 조금 더 대장으로 움직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저평가에 대한 부분도 훨씬 더 시각이 포스코 홀딩스가 강력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포스코 이 엠텍을 접근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뭐 충분히 더 가져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1차 목표가는 현재 구간에서 일단 22,000원 구간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구간이 또 매물대가 상당히 강력하죠. 그래서 이 구간이 1차 목표가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2차 목표가가 약 25,000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 정도 구간을 이제 목표가로 설정을 하셔서 저가 될 때마다 조금씩 모아 가시면 충분히 좋은 성적은 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결국에는 포스코 홀딩스가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의 움직임을 같이 팔로우 하시면서 대응해 나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증시 기상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증권가에서는 대부분의 업종에 대해서 맑은 날씨를 전망했습니다. 산업재와 경기소비재 그리고 금융섹터에서는 하향 리포트가 한 가지씩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상향 리포트가 대거 나오면서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고 있고요. 그 외 섹터에서도 전반적으로 상향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오늘 가장 뜨거운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아는 계속해서 맑은 날씨가 전망되고 있는데요. 현대차 증권에서는 목표가를 21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4분기 실적은 관세와 환율 부담으로 인해서 단기적으로는 부진하겠지만 로봇과 자율주행, SDV로 중심으로 리레이팅할 수 있다고 기대감을 키웠는데요. 현대차가 이제 로봇의 대가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아까지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한국투자증권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뜨거운 날씨 전망 내놨습니다. 계속해서 열기를 쌓아가고 있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인데요. 지금 실적은 예고편일 뿐 앞으로 올해는 수출이 정점을 찍을 것이다 라고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여전히 저평가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이번에 목표가는 18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교보증권은 한올바이오파마에 대해서 따로 날씨 전망은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바토클리밥의 상업화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지난 12월 달에 주가가 급락했었던 한올바이오파마인데요. 이 리스크는 이미 주가에 선반영이 되어 있고 올해 핵심은 콜레스테롤 부작용 해결한 1402의 데이터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앞으로의 긍정적인 리포트까지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해서 전문가님 진단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계속해서 우상향 흐름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140만 원을 목전에 두고 현재는 조금씩 반락하고 있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목표가 180만 원까지 나왔는데요.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한 걸까요? 김영일 전문가님의 진단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최근에 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대표적으로 또 보여주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겠죠. 아무래도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워낙에 또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올해에도 무난하게 좋은 성장을 예고를 하고 있죠. 2025년 대비 2026년의 영업이익이 약 4조 4천억에서 4조 6천억 정도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년 대비해서 1조 이상의 영업이익이 크게 뛰어오를 수 있다라고 이제 현재 예측이 되고 있죠. 자, 실적이 이렇게나 증가를 하는 가장 큰 이제 기대감의 배경은 이제 그동안에 우리나라의 방산 기업들이 계속해서 이제 또 해외 쪽으로 이 수주를 많이 받아왔었잖아요. 이 수주를 받은 건들이 본격적으로 또 수출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실적에 크게 반영이 되는 시기가 올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폴란드의 뭐 K9 또 자주포라든지 뭐 혹은 이제 뭐 천무 그다음에 또 최근에 뭐 루마니아나 혹은 이제 뭐 사우디 쪽에도 연속적으로 여러 이제 뭐 장갑차나 그다음에 뭐 자주포 등등 이제 또 수출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들. 그리고 최근에 또 이 글로벌적인 환경 자체도 워낙에 이제 이 총칼이 멀리 있지가 않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 최근에 뭐 이란 시위권도 그렇고 그다음에 또 여러 이제 군사적인 대응을 또 늘려나가는 분위기가 지금 현재 또 글로벌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유럽도 국방비를 끌어올리고 트럼프 정부도 최근에 국방비를 증액을 시킨다라고 또 이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무언가 이제 이 군사적인 대응을 조금 더 이제 각국들이 적극적으로 좀 취하는 느낌? 이런 것들이 좀 강해지고 있죠. 그래서 아마 이러한 분위기는 더욱더 강해질 겁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또 이 대만 침공에 대한 우려감도 남아있는 상태고 지금 유럽도 계속 국방비를 끌어올리고 있는 추세고 미국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방산 기업들은 환경 자체는 너무나도 이제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만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접근을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조금은 이제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알고 계시겠지만 워낙에 최근에 방산주들이 이런 이제 이 글로벌 분위기 그리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많이 상승이 나왔고 특히 뭐 하나 그룹주들은 아시고 계시겠지만 워낙에 또 이제 하나 그룹주들에 대해서 트럼프가 극찬을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굉장히 좋은 수혜를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어느 정도 기대감들이 전체적으로 반영이 된 그러한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우상향으로 가느냐 아니면은 오늘의 움직임이 약간은 차익 실현이 나오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약간 이탈을 하고 한숨 쉬어가느냐 분기점에 있는 상태거든요. 분기점에 있는 상태인 만큼 굳이 리스크를 담고서 갈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저라면 신규 접근을 노린다라고 했을 때는 확실하게 눌렸을 때 저가 매수를 준비해야 되는 종목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좋지만 기대감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된 만큼 차분하게 저가 매수를 준비해 보고요.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 현재 오늘 움직임이 약간은 차익 실현이잖아요.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추세를 더 타주고 가주는지 아니면은 이탈을 했을 때 그러면 이제 차익 실현을 하고서 또 재매수를 노릴 수 있는 구간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분기점인 만큼 대응이 필요한 시점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한 의견 들어봤습니다. 방산주, 조방원 아시죠? 지난해 상반기에 주도주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방산주를 바라보는 시각이 크게 바뀐 게 없죠. 게다가 지금은 그린란드 이슈도 있고 여러 가지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방산주는 주가 흐름 굳건합니다. 어느새 또 130만 원 넘겨서 새로운 구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는 건 안타깝기는 합니다만 또 이렇게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도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스페이스X 상장에 대한 기대감도 남아있잖아요. 우주항공 산업도 빠르게 커지고 있는 만큼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돌아보면 정말 깜짝깜짝 놀라게 됩니다.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100만 원을 넘어섰을 때 맞아요. 와, 이거 100만 원을 넘는구나 하고 놀랐던 기억이 진짜 엊그제 같거든요. 130만 원이라는 건 이거 엄청난 거죠. 그렇죠. 이렇게 덩치 있는 종목이 100에서 130, 30% 넘게 올라갔다는 거, 이거 어마어마한 변화가 이렇게 쉽게 금세 이루어지는 게 바로 지금 우리 시장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네. 황제주까지도 급등세를 또 종종 볼 수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또 계속해서 채팅창을 살펴보면 갑자기 카야마 찐빵님은 상호행은 여전히 어딘가만을 바라보고 어딜 바라보실까요? 제가 네, 어디를 바라보는 보실까요? 거죠? 약간 해석이 좀 필요한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카야마 찐빵님 또 예리하십니다. 뭐죠? 수지행은 주말에 뭐 하셨길래 볼이 빵빵하다. 그래도 1시간 동안은 잘 안 들키고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들켰네요, 이제. 제가 지금 치과를 다녀와서 많이 네. 부어 있습니다. 그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방송 중에 건방지게 어디 진행자가 뭐 먹는 게 아니고요. 네. 치과 치료를 하고 왔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네. 수제 거가 지금 CG 처리된 거 아닙니다. 여기 그래서 이렇게 살짝 부었어요. 가리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네. 네. 순식간에 들켰습니다. 그- 카야마님 때문에. 네, 짱구가 됐습니다. 네. 오, 별빛의 속삭임님이 지금 우와. 우리 기술 2연상 성공했다라는 뉴스 전해주셨네요. 별빛님 요새 이렇게 그 수익을 봤다는 얘기를 오늘 한 번 본 게 제가 아닌데요. 네. 요즘에 수익률이 뭐 대단하십니다. 와. 아무쪼록 축하드리고 나머지 분들도 이 좋은 기회를 같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네. 더 기다려도 될까요? 와. 라는 글도 어? 올랐는데 매수가가. 뭐예요? 와. 8만 7 이거 맞나요? 그러니까요. 제가 잘못 본 거 아니죠? 근데 맞네요. 네. 와, 23년 7월에 매수를 하셨다고요. 와, 캐테디님. 와, 진짜. 정말. 토마토 우리 시청자분들은 보통 분들 아니신 분들이 맞아요. 상당합니다. 정말. 와, 진짜 이런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보는 사람이 실제로 있긴 있습니다. 그렇죠. 비중이 게다가 35%니까 지금 아주 뭐 든든하시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너무 축하드리고요. 자, 그러면 오후장에 일단 게시판의 분위기 자체가 뜨거워지고 있거든요. 수익률의 황금빛, 아니죠. 붉은빛 기운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도 챙겨볼게요. 네, 다음 종목은 네. 전화로 문의를 주셨네요. 뒷번호 0130번님이 인벤티지랩 문의 주셨습니다. 매수가 78,400원이고요. 비중이 100%예요. 아니, 이게 언제 매수하신 걸까요? 다행히도 현재 네. 수익 중이시긴 한데요. 그렇습니다. 매수가는 그래도 높은 편이거든요. 맞아요. 비중을 이렇게 또 많이 실으신 이유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장기 지속형 플랫폼 뜨거운 또 인벤티지 랩이긴 한데요. 예. 일단 비중 관리가 조금 필요해 보이긴 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자, 지금까지 사실 많이 올라온 종목인데 말이죠. 네, 그러면 김영일 전문가님 인벤티지 랩 현재 100% 보유하고 계십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전략 어떻게 체크하면 좋을까요? 네, 뭐 100% 진입을 하셨다는 거는 또 이제 어느 정도의 확신이 있으셨기 때문에 또 이만큼 진입을 하시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되는데, 일단은 뭐 공교롭게도 제가 이번 주 초부터 해서 주사제 플랫폼 다루는 기업들은 좀 잘 봐야 된다, 요거를 또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번에 알테오젠이 저번 주에 또 이제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진행이 될 때 알테오젠에서 이제 SC제형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기술 이전을 앞두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지금 시장에서 이 주사제 플랫폼 기업들이 굉장히 주목도가 많이 끌어올려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좀 떠오르는 주사제 플랫폼이라고 한다면 장기 지속형 주사제, 그리고 이제 또 피아 주사,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SC 제형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인벤티지 랩이 요 두 가지를 다 다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기 지속형 주사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뭐 비만 치료제를 맞는 데 있어서 위고비나 마운자로가 매주 맞아야 되잖아요. 불편하죠. 그래서 월에 2회 투여로 바꾸는 기술이 이제 올해부터 상업화가 되기 시작을 할 것이다. 그 말은 이제 올해부터 장기 지속형 주사제가 본격적으로 이제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추가적으로 인벤티지 랩이 또 이제 글로벌 제약사와 함께 계속해서 SC 제형 주사를 또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차세대 SC 제형 기술이라고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 또 이제 인벤티지 랩의 SC 제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요게 또 올해의 본계약 가능성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인벤티지 랩이 한번 이제 또 주목을 받을 수 있다 생각을 하고 가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인벤티지 랩이 또 파이프라인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뭐 비단 이제 주사제뿐만 아니라 지금 뭐 비만 치료제, 경구용 비만 치료제도 현재 도전을 하고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탈모 치료제 같은 경우에도 2026년 올해에 이제 또 마찬가지로 임상 진행 계속해서 진행이 될 예정에 있고요. 치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임상 진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여러 이제 본계약 기대감, 임상 2, 3상 기대감에다가 추가적인 파이프라인에 대한 기대감까지 전체적으로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또 타이밍이 알테오젠이 SC 제형에 대한 또 기대감을 살짝 끌어올리면서 인벤티지랩 또 같이 흐름을 좀 함께 할 수 있는 환경이 어느 정도 만들어져 나가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아직까지는 무언가 이제 탄력을 받을 만한 수급이 나오지는 않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켜보신다라고 한다면 딱 60일선 정도까지만 지켜보시는 거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좋은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있고, 지금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주사제를 다루는 플랫폼 기업들은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데, 인벤티지램은 아직까지 시장에서 주목도가 올라가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주목도가 올라올 때까지는 기다려줘야 되는 상황인 거고, 지금 현재 7만 원 초중반대를 굉장히 또 잘 지지라인을 만들어 나가면서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만 잘 지켜주면은 무난하게 신고가 돌파하는 그림은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요 61선 근처 구간 7만 원 초중반을 잘 지켜준다라고 하면 저는 신고가까지 충분히 노리셔도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이 돼요. 다만 요 구간을 이탈을 하게 되면 한번 돌았다가 올 텐데, 그러면은 또 이 7만 원 초중반 구간이 굉장히 강력한 1차 매물대로 작용이 되면서 시간이 조금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7만 원 초중반을 강력한 지지 구간으로 설정을 해 놓고서 이 구간에 맞추어서 대응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 뭐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100%나 또 진입을 하신 또 본인만의 확신이 있으실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또 이제 갖고 계신 생각에 그냥 첨가되는 뭐 조미료 정도로만 생각을 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인벤티지랩 살펴봤습니다. 아, 저희가 진전하는 사이에 시장 네. 상황을 잠시 살펴봤는데요. 와, 이거 정말. 네, 코스피가 예. 4,932포인트까지 올라갔어요. 아니, 그 뭐, 오장에 멈추질 않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제가 모닝쇼도 진행을 했잖아요. 네. 그 미국 증시 휴장이 된 상황에 미국과 EU 간의 대립, 관세 얘기 또 나오고 이러면서 무역 전쟁 얘기 나오니까 이거 유럽도 한번 쭉 빠졌고 오늘 우리 증시도 쉽지 않겠구나. 일단은 한 번쯤은 쉬어가겠거니 했는데 안 쉴 줄은 몰랐습니다. 와, 그러니까요. 이거 정말 와. 이거 이렇게까지 계속 가나요? 이 기세면 진짜로 1월 중에 코스피 5천을 보는 게 아닌가 싶네요. 진짜 코앞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1월 중이 아니라 이번 주 내에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는 뭐 하루에 100포인트 뭐 충분히 움직일 네. 수 있으니까요. 와. 야, 여기 만약에 같은 날 코스피 5천에 코스닥 1000 이렇게 찍으면 네, 정말 역사적인 날이 그렇죠. 될 것 같아요. 진짜 축제가 벌어질 것 같습니다. 아, 그렇지만 또 네. 카야마 찐빵님이 관건은 5천 지나서도 대세 상승은 힘들 건데 그쵸. 지지대 다지면서 횡보할지 하락할지 모르죠. 이렇게 또 남겨주셨네요. 중요한 건 5천 상징적인 숫자를 한번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는 골고루 다 재밌게 투자할 수 있는 돈이 좀 골고루 드는 장세가 한번 연출이 되면 좋겠습니다. 어느 한쪽만 너무 쏠리게 되면 이게 좀 약간 우리 비정상적이라고 보여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 같이 웃어야죠. 네, 그러면 이어서 다음 종목 진단 가보겠습니다. 남은 네. 시간이 많지는 않네요. 자,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요. 유튜브 커피향기님의 종목인데요. 네. MK전자입니다. 오, 이거 오랜만에 봅니다. 매수 가격은요. 13,750원이고요. 8% 비중입니다. 추가 매수를 하면 손실 없이 나올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도와주세요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럴게 보면은 이 10,000원이 지금 안 되네요. 현재 주가가 9,000원입니다. 매수 가격이 13,750원. 이거 매수하신 지가 꽤나 오래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바로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MK전자입니다. 13,750원에 매수를 하셨으니까 매수하신 지가 좀 된 것 같습니다. 이 지금 10,000원을 밑돌고 있는 상황인데요. MK전자도 좀 움직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뭐 MK전자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소재 쪽으로 가장 재료를 또 보유한 종목이라고 이제 봐야 되겠죠. 주로 이제 솔더볼, 그다음에 이제 본딩 와이어 같은 이제 또 소재단에서 가장 재료가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실적 회복은 어느 정도는 기대가 되는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HBM 전용 솔더볼을 MK전자가 또 이제 만들고 있는데, 이번에 반도체 업황이 워낙에 이제 좋은 상황이잖아요. 업황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또 이 부분에 대한 발주량이 증가하면서 올해 또 이 부분에서 매출 비중이 조금 확대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본딩 와이어 같은 경우에도 MK전자가 굉장히 또 이제 세계적으로 점유율을 갖고 가고 있는 기업이라서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캐시카우 역할은 분명하게 잘 해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올해로 넘어오게 되면 사실 이 MK전자가 실리콘 음극재도 특허를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아마 이제 또 양산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동안에 MK전자가 반도체 업황이 지금은 너무나도 좋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지만 사실 작년 초중반까지만 하더라도 힘들다라는 이야기가 꽤나 이제 많았거든요. 그러면서 보게 되면은 지금 MK전자가 분기 실적 살펴보게 되면 계속 적자 갔다가 흑자 갔다가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슬슬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MK전자가 슬슬 또 실적을 회복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어느 정도는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닥이거든요. 워낙에 바닥이어서 충분히 주가 회복은 어느 정도는 저는 꾀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알고 계셔야 되는 게 MK전자가 현재 시장에서 무언가 반도체 쪽에서 대장 잡고 그 다음에 뭐 2차전지 소재 쪽에서 대장 잡고 움직일 종목이냐라고 하면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분위기 잡아줄 때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약간의 이제 후발주자 성격이 조금은 강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NK전자 같은 경우에는 저는 추가 매수도 충분히 유효하다라고는 보고 있으나 정리할 수 있는 타이밍이 왔을 때에는 어느 정도 정리를 해주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할 수 있는 약간의 유연한 대응이 좀 필요한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면은 뭐 알고 계시겠지만 뭐 2차전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목받는 쪽은 ESS 쪽인 거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명확하게 실적이 담보되는 쪽으로 수급이 쏠리고 있거든요. MK전자는 이도저도 아니니까 지금 주가가 계속해서 그냥 바닥권에서만 놀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한 차례 올해에는 실적 회복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만큼 충분히 주가 회복은 나올 수가 있겠지만 시장에서 관련된 섹터 내에서 대장의 이 흐름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은 아닌 만큼 정리할 때 정리하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하는 것이 일단은 양호해 보입니다. 자, 일단 지금 보게 되면 MK전자는 지금 박스권을 1차적으로 형성을 하고 있는 구간이 딱 11,000원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게 되면은 8,000원 구간에서 11,000원 구간까지 박스권을 형성을 하고 있고 이 구간을 돌파를 해야 또 이제 한 12,000원에서 13,000원 구간까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차 목표가는 11,000원 안내드리고요. 2차 목표가는 12,500원 안내드리면서 올해의 상승은 유효해 보입니다. 다만 시장에서 관련된 섹터군 내에서 대장으로는 움직일 종목이 아닌 만큼 다음 종목으로 확실하게 앞으로는 대장 위주로 접근할 수 있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MK전자까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채팅창 잠깐 좀 들여다볼게요. 네. 카야마 찐빵님이 조금 늦게 오셨다고 3시간 해달라고 하셨거든요. 수지 앵커가 지각금지라고 하니까 네. 수지 같은 환자끼리 너무한다라고 카야마 찐빵님은 뭐 어디 다치셨어요? 그러니까 어디 편찮으신 거죠? 뭔가 치료를 좀 하신 모양인데요. 아마 근데 지금 농담도 다 하시는 거 보니까 크게 아프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발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또 나르샤님은 욕심은 금물인데 달리는 말을 언제 세워서 내려야 할지 몰라도 고민이 많아지는 장이네요. 라고 남기셨어요. 맞습니다. 이게 둘 다 고민인 겁니다. 요즘에 달리는 말이 너무 잘 달리죠? 네. 말이 아니라 KTX가 됐습니다. 그래서 딱 탔는데 여기서 만약에 떨어지면 충격이 너무 크잖아요. 그렇죠. 이런 걱정도 있고요. 그리고 못한 사람은 못한 사람대로 아니 저거 어디까지 가는 거야. 이제 너무 멀어져서 못 때려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탄 사람도 타지 못한 사람도 약간 종류가 다른 걱정이 있는 그런 시장의 흐름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카야마 찐빵님 수술하고 오셨다고. 네, 어디 편찮으신 거죠? 큰 수술은 아니신 거죠. 괜찮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리얼님도 이런 말씀 해주셨네요. 엑셀
딜과 브레이크 모두 잘 다룰 줄 알아야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싱싱 달리는 기분에만 취하다 보면 이거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 많이들 느껴봤잖아요. 한 시대를 풍미했던 종목들. 그때만 해도 무한정 오를 것 같았지만 시간이 지나서 보면 정말 많이 빠진 종목들 많습니다. 네. 코로나 때 뭐 예를 들어 진단 키트 관련된 종목들도 맞아요. 그렇고요. 바로 한 3년 전쯤에 2차 전지 광풍도 그렇고 무조건 계속 간다라고 생각하면 큰 코 다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포트에 종목을 담아놓고 들여다보다 보면 약간 내 자식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맞아요. 정이 들어서 그쵸. 이게 또 조금 올랐다고 팔기가 주저주저 하기도 하고 손절하기도 또 주저되는 마음 이해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참 항상 우리가 내 종목이 아니면 이성적으로 보거든요. 네. 근데 내 종목이면 왠지 뭔가 이상해 아니야 안 파는 게 더 갈 것 같아. 그렇죠. 근거 없는 생각들이 자꾸 자리 잡으니까 항상 객관적인 시선을 견지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종목 진단은 랭킹쇼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진단 가볼까요? 자, 이번에는 뒷번호 3248번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인데요. 오랜만에 보는 한국가스공사입니다. 앞서 한국전력도 살펴드렸잖아요. 요즘에 공기업들 주가 흐름이 굉장합니다. 네. 한국전력 오늘 폭발하고요. 지역난방공사 이런 쪽도 신고가권에서 굉장히 그동안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한국가스공사 별 반응이 없었단 말이죠. 오늘은 그런데 좀 움직임이 나옵니다. 이번 매수 가격이 39,000원에 10%인데요. 최근에 매수를 하셨다면 이제 한국가스공사도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시각인 것 같거든요.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한국가스공사입니다. 일단 수익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가스공사 잘 고른 선택일까요? 네, 일단은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알고 계시겠지만 결국에는 요금 인상이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과연 언제쯤 이 요금 인상은 진행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해야 되니까. 그런데 과연 이제 요금 인상이 언제 될 건가?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결국에는 알고 계시겠지만 또 이제 총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총선이 다가오고 있고 지금 이 총선 이후에 요금 인상에 대한 부분이 저는 이제 또 어느 정도 가셔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알고 계시겠지만 또 이제 무언가 이 선거 혹은 이제 투표가 진행되기 이전에는 전체적으로 요금 인상이라든지 이러한 단어가 들어가는 것을 또 이제 국민들이 그렇게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지방선거 결과가 나오기 이전까지는 아마 이러한 이야기가 실질적으로 나오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선거일이 딱 6월 1일이잖아요. 그래서 요거 지방선거가 지나간 이후에 다시 한번 또 이제 가스 요금에 대한 또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LNG 발전량이 또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알고 계시겠지만 데이터 센터에 대한 또 전력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서 LNG 발전량도 지금 다시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이 발전용 천연가스 판매량이 굉장히 또 견조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또 마찬가지로 실적을 방어해주는 역할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한국가스공사는 분명하게 실적이 올라갈 수 있는 요소가 조금 더 있다라고는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현재 시장에서 매력도를 한번 따져봐야 되겠죠. 과연 한국가스공사가 지금 우리 시장 상황 속에서 얼마나 주목도를 크게 끌어올릴 수 있느냐라고 봤을 때 저는 또 마찬가지죠. 상대적으로 후순위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가 올려질 수 있는 두 가지 요소는 결국 실적에 대한 부분과 그나마 이제 좀 연결을 해본다면은 결국 이 데이터 센터에 대한 부분이 될 텐데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에게는 지금 너무나도 좋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한국전력이라고 하는 대체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스몰캡 종목들을 본다라고 했을 때 이미 우리기술 같은 이러한 종목들은 상한가를 가버리고 그 외에도 대체할 수 있는 선택지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지금 변압기 같은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많이 남아있고 2차전지 같은 경우도 지금 고개 상당히 잘 틀어 올려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력 인프라에 대한 또 연결고리를 확인을 해서 접근한다라고 했더니 잘 갈 수 있는 대체제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리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접근을 한다라고 했을 때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요금 인상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실적 올라갈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지금 그 기대치가 저는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실적이 증대될 수 있는 미수금을 어느 정도 또 반환하고 실적이 증대될 수 있는 기대치 자체가 요금 인상을 진행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가스공사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나 현재 시장을 따져봤을 때 매력도가 크지는 않다. 다른
겹쳐 있는 섹터들에 비해서 매력도가 많이 떨어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의 상승도 한국가스공사가 굉장히 좋아서 상승이 나온다라기보다는 한국전력과 그냥 같이 함께하는 흐름 정도로 해석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저라면 한 차례 순환매 지금 돌 때 저가에서 잘 잡으셨잖아요. 수익을 챙기고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61선, 120선 구간 1차 매물대 도달해 있죠. 그리고 2차 매물대가 42,000원 구간입니다. 자, 그리고 44,000원 구간까지 또 매물대가 굉장히 두텁기도 해요. 그래서 이 매물 구간마다 뚫어줄 때 수익 극대화를 점차적으로 노리는데 만약에 이 매물 구간에 맞추어서 꺾이는 구간이 있으면 저라면 바로 정리하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합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에서는 매력도가 높은 선택지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 종목들이 기대 수익률이 한국가스공사 대비 저는 훨씬 높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잘 들어가셨죠. 저가에 잘 들어가셨고 수익도 잘 나오고 있잖아요. 대응만 잘 하셔서 수익 최대한 극대화시켜서 빠져나오신 다음에 조금 더 매력적인 대체제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한국가스공사까지 이렇게 진단을 들어봤고요. 함께해 주신 김영일 전문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토마토 투자클럽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해봤습니다. 네, 어느덧 랭킹쇼 마칠 시간이 되었는데요. 네. 오늘 오후장 들어서 양대 지수 모두 탄력이 좋습니다. 와. 장 마감까지도 이 흐름 계속됐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요. 코스피 여전히 장중 고점권에서 네. 4,930선을 지켜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바로 조금 전입니다. 장중 고점 새롭게 썼습니다. 986포인트입니다. 자, 이 기세 계속 붙여가면서 오후장에 오늘 또 신기록을 써내는 우리 증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랭킹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의견 전해드렸고요.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